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만나기 전에 대구에 있던 저희 연민동답 초대 대표 강희원 대표님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게 2004년 12월이에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시골에 가자고 제안했는데 그 강희원 선배 대학 때 별명이 저희 지어준 별명이 언어의 마술사 달변. 그래서 그 선배가 말하면 뭐 그 당시 20대 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던 길을 다 멈췄다.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가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멋있는 얘기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다들 묵벅 넘어갔고 되게 이제 아내들이 반대하거든요. 시골 내려가는 거. 근데 그때 같이 들었어요. 아내들 전부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서 2007년에 2월에 제가 먼저 오고 나머지 두 팀은 2008년에 합류한 그리고 총 6명입니다. 저희는 결혼했었고 나머지는 애인 관계였는데 결국 와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6명의 연민학 공동체를 설립하고 같이 시작했다라는 거고 불가능했고 제가 농사 짓기는 그냥 우리가 가진 재능과 역량으로 밥벌이도 하되 그게 지역사회 보탬이 되는 활동이면 좋겠다. 그게 뭐냐? 사회복지. 특히 농촌 노인복지. 물론 아동복지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어떤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선배의 고향입니다. 바람마을 선배 고향. 박인영 전 대표님. 네네. 이쪽이가 고향이고 단순합니다. 애교원님은 선배 고향에 왔어요. 사회복지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갖고 내려오죠. 조창기 대표님이 늘 야매사회복지사라고 주변에 부끄러우니까 야매예요 이렇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 지역조사하고 나서 1년 반 가장 필요한 어찌됐든 영광군 11여 면 중에 면 단위는 복지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다 의회만 있었어요. 그래서 면 단위 최초로 복지를 세우자.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사, 그래서 주간보호하고 방문요양, 방목욕을 수행하는 이용시설을 만든 거죠. 그래서 2008년 7월 1일부터 막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찼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내부 논의했던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농촌이 이 정도로 어려울 줄은 몰랐다. 그때도 인구 감소 과소가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설 안에서 이루어진 전문적 돌봄 서비스 이걸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나? 이런 한계가 있지 않겠냐. 왜? 문제가 따라될 수도 있어서 다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764명의 어르신이 계셨는데 20명 정도 어르신의 서비스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지역복지 활동을 하게 해가지고 부정기적으로 뭐 있으면 도와주고 행사 여부 이런 거였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20명밖에 없는 거니까 이 노인복지센터는 그 당시 초기에는 중증의 치매 어르신도 오셨었거든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지역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치매 어르신 뇌경색이나 그런 마비, 폐마비 어르신들 모시는데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초창기 노후도 저도 힘들었고 중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치매로 오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수많은 폭력적인 행위와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 이렇게 되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일이 진입하면서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종의 예방적 복지활동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주로는 그 초대 대표님이 하신 얘기예요. 평가하는데, 네. 그래서 더 찾아온 지역조사에 새로운 일들을 벌리자 했었고 그때부터 새로운 일들이 막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해야 되겠다. 소득 보충 기회가 어르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인연금이 84,000원이 돼요. 2009년에. 근데 국민연금 그 당시에는 못하는 분도 많이 썼었어요. 시골에 특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논문에 보면
한 달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세요? 물어봤더니 1인당 분이 60%가 50만 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 비율 나눠가지고 6, 70만 원, 30만 원. 자기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 정도 매월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해 드리면 그냥 40만 원쯤 되는 거니까 자녀 용돈까지 해서 이런 거 합하면 50만 원 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노일자를 하게 된 거에서 모성대기가 영광 모성편이 특산품으로 그때 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떡공장 하나 서울에 부탁했다. 30평짜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르신 한 13분 정도 모셔가지고 돌아가면서 떡을 생산하면 그걸 저희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기로 했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됐어요. 되기는. 돼서 2010년에는 이 떡공장에 납품 말 모신님 독립공을 생산하는 장목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장목반을 만들어서 2010년부터는 또 한 50명 정도 참여하게 돼요. 처음에 떡공장은 우리가 대출 받아서 한 거고 그 다음은 이 얘기를 들은 영광군에서 그때 시장형 노인일자를 할 때여가지고 이걸 한번 했습니다. 장목반은 시장형 노인일자를 가죠.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건 지금 최근에 사회적 농업으로 바뀌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민농락이 사회적 농업 시작될 때 노인 분야 사회적 농업 전국에서 1호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현재 사회적 농업 사업도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내부적 논의로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아마 총회를 늘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내년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심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고민이 있어요. 현재 이런 상황에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더 이상 우리가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어서 그랬고 그때부터 막 별의별 일이 바깥 주변을 둘러보니까 시설 넘어서를 둘러보니까 일이 막혀서 터지더라고요. 주변에 안에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밖으로 이제 관심 갖고 돌아보니까 2009년 7월에 멸항에 유일하게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공문이 왔어요. 유일한 교육이 아닌데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은 그냥 무너진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장문학교 살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여곡절 끝에 또 2010년에 일단 1월 15일쯤에 전 주민 대상으로 이 작은학교 살리기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학교 살기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2010년에 작은학교 살리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지역 주민들 다 반대했어요. 반대했었는데 우리 강연 대표께서 밀어붙였죠. 그때 학생 수가 12명일 때예요. 2010년 2월에 졸업하고 나니까 12명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둘을 보내고 제 결혼을 일찍 하게 이제 컸어요. 제 학부모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강연 대표가 내려오면서 했던 얘기가 저한테 내려오면서 앞에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대로 못 봤어요. 당황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살린다는 얘기냐 가능한 얘기냐 앞에서 그러시고 어르신은 내가 일을 놔줄 수도 없는데 어쩌라는 얘기냐 강연 대표가 답이 없어서 제가 당황하고 와서 이 한마디하고 내려갔어요. 작은 학교 살리기는 아주 중요한 살리는 구심이 될 텐데 다들 어렵다 하시니 여민농락 공동체가 살리겠습니다. 살리지 못하면 지역을 떠나겠습니다. 그거 내려왔어요. 다 당황했는데 내려와서 딱 그래서 지나가면서 네가 살려야 될 것 같다. 실제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학교 살리기 시작을 했고 학교 발전 이래도 만들고 막 별의별 방법을 씁니다. 써가지고 아까 살았어요. 살아서 학생 수가 79명, 초등학생이 6천에서 22명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제2의 작은학교 살리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붐일 때만 살아났지만 다시 이제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요량 10년에요. 면 소재지에 있던 유일한 소매점이 있어요. 유일하게 있었어요. 소매점이 사라집니다. 폐업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걸리 사러 간장 사러 읍을 나가야 돼요. 풀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막 내고하다가 2011년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이라는 주로 사회적 경제죠. 사회적 행안부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그게 이제 동락전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재를 쓴 거예요. 생필품조차 구매할 수 없는 구매 난민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해드리는 사회서비스형 유통사업단 동락전방. 예, 사회서비스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농촌에는 이게 사회서비스다 해가지고 붙여서 했고 결국 선정은 됐어요. 심사위원도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대부분은 동의해서 통과시켜져서 1,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지원으로 저희 그 부지에 4평짜리 공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장을 만듭니다. 가게. 이게 동락전방이고 11명 18개 행정리 42개 자연마을이 있는데 팀 다 외곽에 있으니까 매장은 소재 이용시요. 외부는 이동 전방 차량, 만물 차량을 만든 거예요. 3차를 타다 개조해가지고 그거를 물건을 싣고 목요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차량 위가 스피커가 있어요. 틀면 안에서 틀면 동락전방 차량이 왔어요. 두부, 콩나물, 진사는 오징어, 경로당 앞으로 보이세요. 무엇인들이 고용차를 끌어나옵니다. 살 실어가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